자, 우리 변수와 입력에 대해서 좀 이번 장에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서 저희가 숫자형과 문자형에 대한 좀 자료형을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엔 변수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릴 테고, 이제 숫자와 문자열의 다양한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제가 정의를 해보면요.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사실 변수를 쓰긴 했어요. 쓰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포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식별자니까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름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자들이 이제 원주율 같은 거 알아냈잖아요. 3.1419 쭉 가는데, 이럴 때 이런 숫자를 그냥 그대로 계속 써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 파이라는 단어 같은 걸 쓰잖아요. 기호를 대신 써서 수학에서 표현을 하고, 이 기호가 있으면 당연히 원주율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규칙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듯이 변수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숫자형, 문자형을 비롯해서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규칙은 있었어요. 저희가 만들 때 저희가 식별자를 만들 때 쓰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키워드 쓰지 않고 처음에 특수 문자나 숫자로 시작하지 않도록 그런 식의 규칙만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름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결국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중 메모리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 중 메모리에 변수에 대한 공간을 만들고요. 거기에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컴퓨터 CPU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올려서 작업을 하는데 그 데이터는 메모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저희가 메모리에서 들어있는 데이터를 갖고 CPU가 작업을 해서 결과를 다시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 내부적으로는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메모리 공간상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변수명을 저희가 정한 변수명을 넣으려는 값이 이 오른쪽에 저희가 표현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넣으려는 값을 왼쪽에 넣고 변수를 넣으면은 이제 안 되죠. 값을 넣고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변수를 왼쪽에 넣고요. 넣으려는 값을 오른쪽에 표현을 해서 이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이퀄은 같다 다르다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할당한다, 넣어준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변수에 할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변수명 이퀄 어떤 값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메모리의 공간에 사실 변수를 만든다는 건 결국 이제 컴퓨터 메모리상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여기 파이썬 코드에서 a equal 10이라고 하면은 10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메모리상에 올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메모리상에 올릴 때 그 메모리 주소를 저희가 바로 알아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특정한 20이라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상의 공간을 우리가 a라고 앞으로 부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라는 거는 변수의 이름이면서 이걸 이제 보통 메모리에 있는 객체에 저희가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메모리 객체 주소를 이제 id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메모리 객체 주소까지 확인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념만 요건 아시고 저희가 이 변수는 메모리상의 어떤 특정한 공간에 데이터를 넣을 때 저희가 그 메모리상의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하면은 10이라는 숫자를 숫자형 값이 a라는 이름을 갖는 변수에 할당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id라는 함수는 이 안에 변수로 넣는 게 이 안에 인자로 넣는 게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을 넣으면 이 변수가 들어있는 변수에 해당하는 객체에 저희가 주소, 실제 메모리 주소 이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고유값,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 언어 같은 언어는 사실은 직접 메모리상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포인터라는 개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파이썬, 자바도 그렇지만 파이썬도 포인터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리에 액세스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이제 객체 참조값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id나 객체 참조값을 막 활용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이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자, 다양한 변수를 쓰는 건데,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저희가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는 a를 저희가 할당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수 b에는 사실 변수 a의 참조값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랑 b, 변수 이름은 다릅니다.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의 id 값, 메모리상의 참조값이 뭐냐라고 해서 찍어봤더니 사실 이 두 개 완전히 같은 값을 저희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메모리상에 저희가 이걸 메모리라고 해볼게요. 메모리상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얘를 우리가 a라고 1이죠. 1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죄송합니다. a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a에 있는 값을 저 b에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b도 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이 참조값이랑 그래서 b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참조값이 서로 같은 겁니다. 예.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b에 만약에 2라는 새로운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자, 메모리상의 특정 공간에 이제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공간에 2라는 값이 넣어지고 얘를 b가 이렇게 가리키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b에 대한 어떤 이 참조값을 저희가 찍어보면 앞에서와 다른 값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변수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불변객체가 있고요. 가변객체가 있습니다. 자, 불변객체는 한 번 만들어지면 변경할 수 없는 객체예요. 저희가 뭐 정수라든지 실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하면 값을 저장하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돼서 새로운 객체의 참조값이 변수에 저장이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거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A, B 요 관계를 이해하시면 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객체가 저장된 값을 변경하면은 새로운 객체가 생성돼서 참조값이 변수에 저장되는 이런 관계를 저희가 불변객체라고 하고요. 가변객체는 그대로 저희가 이 참조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뭐 A는 뭐 리스트로 선언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리스트 형태로 뭐 어떤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이 값이 메모리상에 이제 그 메모리상 공간에는 이 A가 갖고 있는 참조값은 변하지 않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걸 제가 가변객체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이런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이 변수나 객체들이 성질이 좀 다르다. 예, 변할 수 있는 게 있고 변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수 사용법은요. 아주 쉽죠. 저희 계속 좀 말씀드렸던 코드에 다 이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선언된 변수에 값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값을 꺼내서 사용하죠, 보통. 네, 그걸 이제 변수를 참조한다라고 하고요. 꺼내 사용한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이라는 변수에는 사실 뭐 대문자로 써야 맞는 거긴 한데 상수라 그냥 여기 소문자로 썼습니다. 3.14, 그 다음에 r에는 10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주고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숫자형, 문자형 변수는 숫자나 문자형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연산에 활용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곱하기나 사칙 연산, 저희가 비교 연산 이런 거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변수 대신 함수의 입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변수 대신 함수의 이름으로도 입력으로도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C나 자바 같은 언어랑은 달리 아까 처음 저희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변수의 자료형을 미리 선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저희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변수명에는 그 해당하는 자료형만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규칙을 정해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입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입력도 사실 앞에서 여러 가지 예제에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파이썬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는 input이라는 저희가 함수를 쓰는데 이걸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input 사실 앞에서 여러 예제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던 함수입니다.
그래서 input하고 저희가 어떻게 쓰냐? input이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요. 안내 메시지 같은 걸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넣으라는 건지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온 값을 변수에 바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값을. 여기서 x는 변수고 input은 안내 메시지 출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열 형태로 반환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input으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요 데이터는 무조건 문자열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인데요. 저희가 input하고 그냥 저희가 그 출력해주는 간단한 코드를 한번 콜앱에서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거 실행하면요. 학교 이름을 입력해달라는 폼이 하나 나오고요. 이게 이제 인풋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어떤 데이터 아무거나 넣고요. 그냥 엔터를 치는 겁니다. 엔터 치면은 자, 이렇게 메시지도 그대로 나오고 내가 넣어줬던 값도 한번 찍히고요. 그 프린트 A, 변수가 갖고 있는 값도 나옵니다. 네.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input 함수를 통해 받은 데이터 값은 다 문자열 형태라고 했어요. 스트링 형태. 그래서 숫자를 넣어줬으면요. 문자열에서 숫자형으로 변형시켜줘야 돼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형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를, 숫자 안에서 int를 float를 int로, 혹은 스트링을 int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 많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겁니다. 문자열을 숫자형으로 변형시켜줘야 되고요. 자, 문자형을 정수나 실수형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이제 int나 float 같은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이거를 볼게요. 예제인데,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정수를 입력을 받겠죠. 그러면 A라는 요 변수에 이제 사실 정수를 받고 싶은데 실제로 50이다, 30이다 이런 숫자를 넣으면은 그게 숫자가 아닌 지금 문자열 형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20이라는 단어를 지금 숫자를 넣었어요. 근데 이 들어온 값을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출력해보고 타입까지 봤더니 타입이 인티저가 아니고 문자열 str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20이라고 입력받은 요 값에 대해서 저희가 더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숫자형 연산이나 이런 게 안 됩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때 정수로 바꿔주려면 int, 실수로 바꿔주려면 float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 안에 인자로 a라고 하는 이 받은 그 스트링 값을 각각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새로운 변수를 저희가 변수에 할당을 하고 출력을 하고 타입까지 찍어보면은 int로 했을 때는 20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찍히지만 실제 타입은 int. 자, 플로트로 바꿨을 때는 출력되는 결과가 소수점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플로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입도 플로트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제 아까 input이라는 걸 저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식별자 뒤에 이제 괄호가 있으면 저희가 보통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식별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름이죠. 정해준 이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보통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함수는 특정 목적의 작업 수행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계된 코드의 집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거는 다른 이후에 저희가 챕터에서 이 부분만 따로 다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용을 원하는 부분에서 함수의 이름을 작성하고 파라미터에 전달된 아규먼트를 입력하여 호출에 사용할 수 있고 수행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본 장에서는 그래서 문자열에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에서 보면은 이 아규먼트를 입력해서 전달해 준다는 게 하나의 좀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호출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수행된 결과를 전달받아서 쓴다. 요 세 가지 개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자열 관련 함수인데요. 제가 문자열 뒤에 만약 요 마침표 같은 거 한번 점을 찍어보면요. A가 지금 문자열이에요. A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했고 A 점 해보면요. 이 콜앱에서 여러 가지 이 문자열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중에 find라는 함수를 한 번만 보면요. find라는 함수는 입력으로 주는 이게 이제 아규먼트로 준다고 해요. 저희가 요 문자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 인덱스 값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코드를 한번 직접 볼게요. A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변수죠. 그 다음에 A
find라는 저희가 함수를 한번 불러봤어요. 이거 함수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나타내는 변수 점,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안 쓰고도 저희가 우리가 정의한 함수 이름은 그냥 아까 funk1, funk2 이런 예제처럼 저희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이 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처음 위치 인덱스 값을 반환해 주는 거잖아요. 세라는 단어가 지금 인덱스가 여기 보면 0, 1, 2, 3, 4였어요. 자, 세라는 인덱스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인덱스는 값은 3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b를 하면은 자, 3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요라는 저 단어에 대해서는 4라는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런 걸 저희가 함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 중에 포맷 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큰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 안에 중괄호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문자가 포맷 함수의 아규먼트로 저희가 대치가 돼요. 자, 말은 좀 어려운데 코드를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는 중괄호하고 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점하고 포맷이라는 함수 이름을 하고 요 안에 20이라는 아규먼트를 인자로 줬어요. 그러면 요 말은 지금 보면 요 안에 중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 대신에 20이라는 단어가 여기 쏙 들어간 채로 지금 a라는 변수에 요 문장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a를 하면요, 제 나이는 20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포맷은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된 이 범위, 그 부분 안에 저희가 인자로 받은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관련된 함수를 계속 보고 있는데 대소문자 바꾸는 방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upper나 lower라는 함수가 있고요. upper는 모든 함수의 upper 함수는 모든 인풋으로 받는 알파벳을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lower는 모든 알파벳을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저희가 문자열 다음에 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 호출해주는 요 문자열에 대해서 요 upper라는 기능을 하고 lower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각각을 보면 upper라는 건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헬로 파이썬에서 모든 문자가 대문자로 변환이 되고요. lower라는 걸 하면은 모든 문자가 알파벳 소문자로 변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소문자로 변환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자열 안에 만약 공백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제거해야 될 필요성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strip이라는 함수를 통하면 저희가 공백이 제거된 문자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함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함수는 문자열의 구성을 파악하는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 is 땡땡하고 괄호하는 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is가 붙어있기 때문에 true 혹은 false로 저희가 비동사처럼 true 혹은 false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뭐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is or nome인지 이거는 모든 문자열이 알파벳 또는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is alpha는 모든 문자열이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는지, is lower는 모든 문자열이 소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is upper는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I'm 20 years old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보면 is all num이냐 이렇게 하면은 자 숫자도 있고 문자열도 있어요. 그래서 is 모든 게 다 알파벳 또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false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is alpha라고 하면은 알파벳이 아니잖아요. 다 숫자도 있잖아요. 20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모두 소문자냐 대문자냐 다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아주 많은 문자에 관련된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원하는 기능의 함수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드도 그런 걸 찾아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내부에 in이란 연산도 있어요.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 문자열 내부에 어떤 문자열이 있는지, 부분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이 in 연산자를 쓰면은 true 혹은 false로 저희가 반환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자를 때는 문자열을 잘라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받은 문자열을 저희가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자르고 싶을 때는 split 함수를 씁니다. 자, 디폴트는 저 공백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좀 알아볼게요. 저 A라는 지금
지금 변수에 안녕하세요. 그 다음 B라는 변수에 안녕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때 저희가 print B in A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A라는 문자열에 B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true 혹은 false로 반환이 된다고 했어요. 자, 안녕이라는 단어가 안녕하세요에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true라고 결과가 나오고요. 똑같이 C in A라고 했고요. C는 근데 요하고 지금 보면 느낌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요하고 느낌표가 붙어 있는 부분 문자열이 있나요? false죠. 없죠. 안녕하세요는 없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split이라는 함수는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문자열에 hello 한 칸 띄고 world, 콤마 한 칸 띄고 python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A.split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디폴트는 공백으로 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print B를 해보면요. hello 그 다음에 world, 콤마까지, 그 다음에 파이썬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차례대로 리스트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콤마로 저희가 스플릿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hello world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어로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이썬이 다른 단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문자열을 자르는 함수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 두 가지만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A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 파이팅이라는 저희가 문자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문자열이 할당되어 있을 때 문자열의 슬라이싱 기능과 연결하기를 이용해서 A라는 변수의 값을 파이팅하고 느낌표 강원대학교로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드가 정답이 이미 다 보여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슬라이싱을 하는 거잖아요. 자,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파이팅하고 느낌표가 하나,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하나 이렇게 묶어서 슬라이싱을 한번 해서 원본 데이터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대학교만 한번 갖고 오면요. 지금 슬라이싱을 보면 이게 인덱스가 0부터 1, 2, 3, 4 쭉 가잖아요. 그렇게 공백이 5, 파이팅이 6, 7, 8, 9까지 있을 겁니다. 인덱스가. 그랬을 때 강원대학교만 갖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겠죠. 처음 시작은 0입니다. 0부터 5를 써줘야 돼요. 교회는 사실 그 인덱스 번호 4가 매핑이 되지만 4를 쓰면은 요 교까지는 못 갖고 오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있는 학까지만 갖고 올 거예요. 하나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 표현되는 인덱스는 플러스 1이 된 거를 저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5라는 게 아니고 4 플러스 1이 돼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거는 4 인덱스 값이 4라는 인덱스 값을 갖고 있는 단어까지 얻고 싶은 거다. 이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 0부터 5까지 슬라이싱하면 강원대학교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팅하고 느낌표를 우리가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이팅의 파가 저희가 시작되는 인덱스 번호가 6이에요. 6부터 뒤에는 그냥 일단 모두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느낌표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각각을 A1, A2에 지금 저희가 A1이란 이름의 변수에 지금 어사이먼트를 했고요. B라는 A2라는 이름의 변수에 어사이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더하기로 저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2가 먼저 나와야겠죠. 파이팅, 그다음 느낌표가. 그렇게 하고 더하기 하고요.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는 거 넣었고요. 더하기 하고 A1 강원대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해 보면요. 파이팅 느낌표 한 칸 띄고 강원대학교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자열에 대해서 특정한 서브 문자열을 저희가 갖고 오거나 해서 좀 보여주고 싶을 때, 바꿔보고 싶을 때,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슬라이싱 연산이 굉장히 필요하다. 슬라이싱 연산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저희가 입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변수 배웠고 입력 받는 거 배웠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 점수를 입력받는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이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해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보자. 자, 요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건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근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
그다음에 원하는 소수점까지 출력할 수 있는 함수는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랬을 때 요 어규먼트로 반올림하고자 하는 이 라운드라는 함수는 요 어규먼트로 이제 어규먼트를 두 개를 받는데, 하나는 이 소수점 자리, 원본 그 소수점 플로트 형태의 데이터를 받고요. 뒤에는 반올림하여 표현하고 싶은 소수점 자리 수예요. 그래서 요 4라는 숫자를 넣으면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그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으면 3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라운드 안에, 이 안에 실수를 저희가 플로트 형태의 데이터 넣고 콤마하고 3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제약사항은 요 복합대입 연산자 쓰겠다는 거고요. 요 두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사전 지식을 갖고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정답은 바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스코어 언더바 썸이라는 저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은 합계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합계를 가지고 과목 수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스코어를 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썸이라는 스코어 언더바 썸이라는 지금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하는 인풋 함수를 이용하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은 스코어라는 이 변수에 값을 입력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풋이라는 함수는 저희가 받은 그 값을 스트링 형태로 반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코어라는 사실 변수에는 지금 입력받은 점수가 숫자형이 아니고 정수형이 아니고 지금 다 문자열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저희는 이제 시험 점수가 다 정수로 표현된다고 해볼게요. 소수점 없이. 그러면은 int라는 함수를 여기다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받은 스코어 값을 인티저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일단 복합 대입 연산자 저희가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약사항으로. 무조건 써라 이런 의미죠. 한번 해보면, 자, 스코어 언더바 썸이라는 변수에 저희가 입력받은 결과를 이렇게 넣으면요, 스코어 언더바 썸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처음에 0이었다가 국어 점수 처음에 입력한 게 뭐 100점이다라고 하면은 100점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누적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이때 복합대입 연산자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영어 점수, 수학 점수도 받았고요. 인티저 형태로 변환을 했고, 다시 스코어 언더바 썸이라는 변수의 복합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누적을 시켰어요. 자, 누적을 시킨 결과를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봤고, 타입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평균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평균 낼 때 저희가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죠. 3으로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평균 점수가 이렇게 있고, 평균 점수가 정수형을 다 더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정수일 거예요. 정수고, 정수를 플로트로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플로트로 되긴 할 텐데, 저희가 이 값을 이제 플로트로 저희가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네, 플로트로 한번 바꿔봤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면은요, 이 세 과목의 평균 점수를 저희가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출력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저희가 한번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라는 함수에 저희가 3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앞에서 사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플로트라는 함수를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좀 명시적으로 이거는 확실히 플로트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드를 저희가 한번 쭉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처음 이제 순서대로 국어부터 해서 점수 입력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막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숫자나 넣으셔도 됩니다. 자, 92, 87, 89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스코어 썸을 해보면요, 저희가 268이라는 값이 나오고 인티저 형태로 잘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대입 연산을 통해서 인풋으로 받은 결과가 인티저형으로 잘 넣어서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코어 에버리지를 구했죠. 3으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한 것도 출력을 해봤는데, 이 라운드를 통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고 싶다라는 걸 해봤더니 잘 돼서 89.333이라는 값을 얻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웠듯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결국 이제 복합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누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연산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인풋으로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물론 스트링 자체로 쓴다고 하면 아무 형변환을 안 해도 괜찮지만 저희가 숫자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린트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혹시 이게 잘 동작하는지 여러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넣어주는 값을 실제 여러분들이 수기로 한번 더해보고 이 썸이 잘 됐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서 오류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또 이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건 정답을 바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앞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연습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2주차 수업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